여기 비행기 창가에 승무원 여성이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나가는 승무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시선을 피하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하네요. 하지만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창밖의 푸른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인 왕예린이라고 합니다. 중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국 광저우에서 손꼽히는 변호사이고 어머니 역시 한국의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합니다. 아버지와의 인연으로 중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셨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긴 속눈썹, 그리고 높은 콧대, 어머니의 맑은 눈동자와 도톰한 입술을 닮아 한중미의 조화를 이루었다고 하네요. 어릴 때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두 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아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배우 장쯔이를 닮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흐르는 한국과 중국의 피가 만들어낸 아름다움이 더욱 자랑스러워집니다. 광저우 국제학교에서 보낸 학창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자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두 나라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고 학업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혼혈이라는 이유로 여러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여학생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죠. 쉬는 시간마다 제 주변에 모여드는 남학생들을 보며 여학생들은 수군거렸고 급식 시간에는 일부러 제 옆자리를 피했어요. 체육시간 조 편성에서도 늘 저를 마지막으로 선택했고 교실 청소당번 조를 짤 때도 저를 은근히 피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체육대회 반 응원단장 선발에서 반 전체 남학생들의 지지로 뽑혔는데 그날 이후 여학생들의 따가운 시선이 더욱 강해졌어요. 심지어 교복 치마를 일부러 밟고 지나가거나 체육복에 음료수를 쏟는 등의 작은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지나오며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지속적인 응원과 격려 덕분이었는데요. 내가 가진 두 개의 심장은 축복이야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제게 늘 큰 힘이 되었죠. 두 분은 제가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셨어요. 힘들 때마다 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고 아버지는 매일 아침 등굣길에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날이면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한복을 입고 세배를 드리고 춘절에는 붉은색 치파오를 입고 가족들과 함께 찾는 사원의 향내가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의 떡국과 중국의 교자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축복받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죠. 명절이면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웃음소리, 부엌에서 교자를 빚으며 나누는 이야기들, 아버지가 텔레비전으로 보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저는 그 속에서 한복 치마를 살랑이며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곤 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여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명절을 만들어냈어요. 학창시절, 여학생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면 모든 게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오히려 제 정체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학생들의 관심은 단순히 제 외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매력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광저우 국제학교에서의 생활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학업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거예요. 때로는 혼혈이라는 이유로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 경험들이 제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시기와 질투도 남학생들의 관심도 모두 제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제 정체성이 형성된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제게 말씀하셨어요. 다름이 결코 부족함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나만의 특별한 가치가 될 수 있다고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예린아, 내가 가진 두 개의 문화는 널 더욱 빛나게 해줄 거야 라고 속삭이셨고 아버지는 퇴근 후 저를 무릎에 앉히고 우리 딸은 두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모두 가졌어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두 분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란 저는 이제 제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심장을 가진 것은 제게 더 없는 축복이에요. 어머니의 고향인 강원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서울을 거쳐 강원도로 향하는 길에 들른 인천국제공항은 제게 새로운 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세계 어느 공항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쾌적한 시설과 신속한 수속 처리, 첨단 시스템이 이루는 조화로운 운영은 제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강원도에 갈 때마다 우리 가족은 꼭 오징어 순대와 가자미 식혜를 찾았습니다. 새콤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어우러진 가자미 식혜는 중국의 어떤 해산물 요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풍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쫄깃한 식감과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감칠맛은 한국 전통 음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자미 식혜를 드실 때마다 이 맛이야말로 우리 강원도의 자랑이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보쌈과 함께 먹는 가자미 식혜의 맛은 지금도 제 미각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라본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들의 모습은 제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어요.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비행기의 모습에서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저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나도 두 나라를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제가 하늘에서 두 나라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중학교 진로 수업 시간에 저는 당당히 국제선 승무원이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통해 제가 가진 이중 문화의 장점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었어요. 또한 하늘 위에서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을 만나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죠. 그때부터 영어와 프랑스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이미 한국어와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지만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무원이 되어 하늘을 누비는 제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영어 단어를 외우고 방과 후에는 프랑스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원어민과 대화 연습을 하며 실전 회화 실력을 키웠어요. 땀과 노력으로 이뤄낸 4개 국어 실력은 제 자부심이 되었죠. 중국 남방항공사의 승무원 채용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하지만 면접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들은 제가 혼혈이라는 사실에 미묘한 표정을 지었고 한 면접관은 순수 중국인이 아닌데 우리 항공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제가 구사할 수 있는 4개 언어로 차례차례 답변했습니다. 중국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로 똑같은 내용을 유창하게 말하자 면접관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지원자들 속에서 당당히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떨리는 목소리로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강원도의 추억과 함께 시작된 제 꿈은 이렇게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품었던 작은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그 설렘과 두근거림을 이제는 제가 승무원으로서 승객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방항공사 신입 승무원 교육을 시작하던 날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해요.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이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교육기간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활짝 웃으며 인사하던 동기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제가 다가가면 대화를 중단했어요. 함께 식사를 하던 동기들도 하나둘 자리를 피했고 교육장에서도 제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외모에 관심을 보이던 동기들이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한 동료가 귓속말로 예린이가 너무 예뻐서 다들 질투하나 봐라고 알려줬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죠. 혼혈이라는 제 정체성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존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수군거리는 소리와 숨겨진 비웃음, 그리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들이 하루하루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승무원 교육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휴게실에서 제가 앉아있던 자리는 어느새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어요. 누군가 제 사물함에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쪽지를 붙여놓기도 했죠. 업무 현장에서의 방해는 더욱 노골적이었는데요. 한 번은 기내 서비스 중 동료가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어요. 또 중요한 안전 브리핑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 지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담당한 구역의 기내식 수량을 일부러 잘못 기재해 승객들께 불편을 끼치게 만들기도 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의 특별 요청 사항을 전달하지 않아 큰 항의를 받은 적도 있었고, 기내 면세품 판매 담당일 때는 재고 현황을 잘못 알려줘서 고객 응대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행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산소 마스크 위치를 일부러 다르게 알려줘서 당황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자괴감에 빠졌고, 매 비행마다 불안과 긴장 속에서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를 느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혼자 식사를 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해외 체류 시에도 호텔방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제가 보낸 메시지가 항상 일십되었고, 중요한 업무 공지도 저만 제외한 채 따로 전달되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동료들이 올린 함께 찍은 사진들과 즐거운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회식 일정은 마치 계획된 듯 항상 제가 비행이 있는 날로 잡혔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다음번에는 제가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건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다수가 되는 날짜로 정했을 뿐이에요 라는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그들의 SNS에 올라오는 회식 사진들을 보며 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마음속의 우울감은 깊어져 갔습니다. 결국 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꿈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 쏟아부은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죠. 출근길에는 몸이 떨렸고 유니폼을 입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매일 밤 이제 그만두자와 버텨보자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늘을 향한 꿈을 이렇게 쉽게 포기해도 되는 걸까? 다른 직업을 찾아볼까? 끝없는 고민의 늪에 빠져 있었죠. 밤마다 취업 사이트를 둘러보며 다른 길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강원도 바닷가에서 처음 꿈을 품었던 그 순간이 떠올라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면 거울 속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사직서를 써놓고 제출하지 못한 채 며칠을 보내기도 했어요. 퇴사 후의 삶을 상상하면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지금의 고통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고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승무원의 꿈, 수많은 밤을 세워가며 준비했던 시간들, 합격 소식에 기뻐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내내 어머니의 눈시울도 붉어졌고 아버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떠니? 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제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한항공의 특별 채용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제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특별 채용 면접장에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밝은 조명과 따뜻한 색감의 면접실은 중국에서의 차갑고 딱딱했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면접관들은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제 다국어 능력과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혼혈이라는 점도 오히려 장점으로 바라봐 주었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신입교육에서 만난 예서 선배는 첫날부터 저를 친근하게 맞아주었어요. 같은 년생으로 나이가 같았지만 3년 먼저 입사한 선배였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며 환하게 웃어주는 그 모습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업무에 필요한 세세한 팁들을 알려주었고 교육 일정표도 꼼꼼하게 정리해서 공유해 주었습니다. 패션과 음악 취향이 비슷했고 좋아하는 영화 장르도 같아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나이가 같다 보니 서로의 고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업무 외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휴게실에서 예서 선배가 SNS를 보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요즘 가장 핫한 동네가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을래? 라며 해방촌으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이국적인 분위기의 신흥시장을 거닐며 한국의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카페 타지기에 앉아 펜지꽃 에이드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해주었어요. 질문 노트에 적힌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예서 선배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중국에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조금씩 옅어졌는데 중국에서는 저를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따돌렸지만 한국의 동료들은 제 이중 문화 배경을 오히려 존중해주고 배우려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다가가면 자리를 피하고 수군거렸던 상황들이 이곳에서는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아 웃으며 말을 걸어주고 식사 시간에 자연스럽게 합류를 제안해주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중국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제가 보낸 메시지가 모두 읽씹되는 게 다반사였는데 이곳에서는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회식 일정을 정할 때도 항상 제 스케줄을 먼저 물어봐 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배려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속 얼어있던 상처들이 하나둘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와 세심한 마음 씀씀이는 제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동료들이 직접 끓인 유자차를 가져다 주었고 힘든 비행 후에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잘생긴 남자 승무원들도 예의 바르고 친절했으며 여자 승무원들도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여기며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차가운 시선과 달리 이곳에서는 제 혼혈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거울 속 제 모습에서 다시 자신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웃는 얼굴이 돌아왔고 근무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승객들도 제가 중국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며 칭찬해 주었고 외국인 승객들은 제 프랑스어와 영어 실력에 놀라워했어요. 이런 반응들이 쌓이면서 제 정체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자부심이 되어갔습니다. 한때는 제 모습이 어중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어중간함이 오히려 저만의 특별한 매력이 되었어요. 이제는 출근길에 설레는 마음으로 유니폼을 입고 매일 새로운 하늘길을 기대하며 비행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배우며 저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승무원으로 성장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던 어느 날 뉴욕행 비행을 앞두고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예기치 못한 마주침이 있었습니다. 남방항공 시절 저를 괴롭혔던 동료들과 마주친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중국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오래간만에 봤음에도 교묘한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려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와줬는데 커피 한 잔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아? 라며 억지스러운 웃음을 지었죠. 그 순간 예서 선배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상황을 직감한 예서 선배는 예린 씨, 미안한데 퍼스트 클래스 승객 명단을 함께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라며 자연스럽게 저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는데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향해 수군거리며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팀의 남자 승무원들이 그들의 테이블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우연을 가장했지만 의도적으로 저를 지켜주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런 곳에서 타항공사 승무원을 불편하게 하면 보안팀에 신고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팀원들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 말에 중국 동료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현준 팀장님의 대처였습니다.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들 옆을 지나가시며 우리 라운지는 타항공사 승무원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야 했지만 이제는 제 편이 되어주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중국 동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고 그들이 떠난 후 우리 팀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오히려 저를 더 감동시켰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와 강단 있는 대처는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동료애는 제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멋진 동료들과 함께 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난 뒤 제 안의 두 문화는 더욱 선명한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대한항공에서의 매 순간이 제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에게는 중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중국인 승객들에게는 한국 문화의 세련됨을 전할 수 있었어요. 기내에서 만난 한국 승객들은 제가 유창한 중국어로 중국 승객들을 응대하는 모습에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반면 중국 승객들은 제가 보여주는 한국의 섬세한 서비스 정신에 놀라워했어요. 남방항공에서는 제 이중 정체성이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저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동료들은 제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들의 진심 어린 피드백은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동료들이 보여줬던 차가운 무시와 견제는 이제는 먼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 브리핑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동료들과 나누는 따뜻한 미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이중 문화적 배경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매 비행마다 저는 한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승객이 중국 음식점을 추천해달라고 할 때면 현지인만 아는 진정한 맛집을 소개해드렸고 중국 승객이 한국 여행 코스를 문의할 때면 제가 예서 선배와 함께 다녔던 특별한 장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 큰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단순히 승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하는 대사가 된 것 같은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느꼈던 부끄러움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마다 설렘을 느낍니다. 어떤 승객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그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두 나라의 문화를 이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돼요. 한국 동료들의 따뜻한 지지 덕분에 저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남방항공에서의 쓰라린 경험도 제게는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고 한국 동료들의 따뜻함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늘에서 두 나라를 잇는 무지개가 되고 싶어요. 제가 가진 두 개의 문화는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닌 온전한 하나의 완성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왕예린 승무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가 한 사람 안에서 충돌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또 아름다운지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날고 있을 그녀의 앞날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